네, 어제 정적할당 관련해서 이런 코드를 작성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입력할 관리할 사람의 숫자를 입력 받아가지고 여기서 정해놓은 맥스 사이즈보다 크면은 다시 제대로 입력하라고 위로 돌려 보내는 코드였죠. 그래서 지금 맥스 사이즈 값이 600 디파인 맥스 사이즈 어디서 나온 거지? 링커 커맨드 printf인데 다시 자, 그래서 지금 맥스 사이즈가 600인 상황에서 800이라고 입력하면은 600 이하로 입력하라고 하죠. 무한반복문 안에서 600 이하로 입력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갑니다. 뭐 400명 관리하겠다. 이때는 이제 여기 걸리지 않고 브레이크 바로 실행하니까 끝나고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없으니까 이걸로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거 실행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메인 함수가 실행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에게 가서 필요한 메모리 크기만큼 할당받아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이즈는 뭐 4바이트니까 확실하게 알겠는데 얘의 값이 아직 안 정해져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스캔f를 사용한다 해도 스캔f를 통해서 입력받는 것도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입력을 받아야 그때 사이즈의 값이 정해지니까 운영체제 입장에서 이 사이즈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얘가 관리할 공간이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못 내는 거죠. 못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둔 거죠. 600이라고 제한을 최대치로 해놓고 이게 한계니까 나중에 이것보다 더 커지는 숫자만 생기면은 여기만 바꾸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600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어떤 수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600 이하로 잘 입력한 상황이라면 반복문 탈출하고 났을 때 이제는 사이즈를 이용해도 되죠. 어차피 맥스 사이즈 600보다는 작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숫자부터 할 거니까 i 플러스 1이라고 할 거고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포인터 문법을 쓸 거라면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이렇게 만든 배열 안에다가 몇 칸 사용할지 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수가 어레이에 담기는 거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입력했으면 여기가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좀 구분을 좀 해주겠습니다. 숫자 추가, 숫자 추가가 낫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레이에다가 추가한 숫자를 출력하는 부분, 몇 번째 숫자는 뭐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값을 빼와야 하니까 이때는 이렇게만 써줘도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몇 번째 숫자 이거는 안 쓰겠습니다. 그냥 저장한 숫자만 빼오도록, 불필요한 거는 다 빼고, 그러면 얘도 일단은 숫자를 10으로 다시 줄여놓고, 근데 숫자 추가할 때 얘는 어차피 0번째 숫자 이런 거 할 필요 없으니까 첫 번째라고 써도 되겠죠? 초기 값을. 하지만 여기서 배열에 접근하고 있으니까 0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맥스 사이즈가 10인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이죠? 스캔F 대기하고 있는 데다가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친다면 10 이하로 입력하라고 해놓고 컨티뉴 만났으니까 다시 돌려보내죠. 이번에는 5라고 입력하면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브레이크 만나서 숫자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력해준 숫자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F를 5번 입력 받는데, 입력하는 숫자 있죠? 뭘 입력해볼까? 그냥 이렇게 사이즈의 크기만큼 숫자를 입력하고 나서 조건식 거짓됐으니까 내가 입력해준 숫자를 출력해주는 부분까지 바로 실행되는 거죠. (10) 이하의 숫자로 입력만 한다면 얼마가 됐든 되는 거죠. 여기까지 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서 입력해서 배열에 저장된 숫자 있죠? 이 숫자들은 사는 공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함으로써 1따로, 2따로, 3따로, 4따로, 5따로 하나씩 입력하고 엔터 칠 때마다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공간이 인트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트의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 22억? 이게 언사인드 인트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21억 몇부터 해가지고 21억 이 사이에 있으니까 22억 이런 숫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일단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견적이 나와야 돼요. 메모리를 관리하는 운영체제가 견적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될지 안 되는지 판단해가지고 실행시키든 뭐 안 시키든 아니면 뭐 가져갈 만큼 크기를 주든 아니면 못 준다고 하든 뭐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부터 이걸 해결할 거예요. 자,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네, 대학생, 그냥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받아요. 네, 그러면 지원을 받는 학생이 한 달에 고정 지출이 있겠죠? 월간, 월별 고정 지출액이 있겠죠? 그러면 고정 지출액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건데, 네, 그러면 이 학생이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딱 얼마 필요하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얼마가 돼야 적당할지. 얘가 이거 말고도 이 플러스 알파에 식비 그리고 또 뭐 문화생활비 그리고 뭐 교재비 뭐 이런 게 있어요. 불규칙적인 액수죠. 여기에는 뭐 자취한다고 했을 때 월세? 월세 관리비 이런 게 고정이니까 얘네는 고정 지출액에 비해서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딱 맞게 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다시 좀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어, 자, 그럼 더 달라고 하면 되는데 자,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 볼게요.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견적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진짜 필요한 만큼만 어, 관리비나 공과금 뭐 이런 고정 지출 이런 건 용돈으로 받아요. 왜냐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 이만큼은 부모님 카드로 대체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용돈에서 차감하고 이제 더 필요하면 그때 카드를 쓰는 건데 동적 할당이 없을 때 일일이 다 처리를 해야 했죠.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어, 그리고 이품은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포인터 하나랑 사이즈 변수 하나 있고
사람 숫자를 입력받게 할 거예요. 어, 무한반복문도 보통 이제 필요 없긴 한데 지금 문제가 사람 수 입력하는 거잖아요. 관리할 사람 수. 근데 if문이 필요하겠네. 관리할 사람이 0명 이하다. 그러면 뭐 1명 이하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몇 명 이상으로 입력하라고 뭐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일단은 진짜 필요한 것부터 해보죠. 일단 아직 이거는 잠깐 제외해두고 사람의 숫자를 입력 받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어레이가 포인터인데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없죠. 대신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처럼 뭐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얘랑 차이점은 땅 10개를 가진 채로 태어나죠? 여기는 그러지 않고요.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얘는 가지고 태어나는 게 없으니까 언제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다는 자유도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없다고 하고 사이즈에다가 입력할 값으로 100, 100을 입력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100개 인트 공간 필요하다는 뜻인데 400바이트 있어야겠죠? 자,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이거는 m이랑 얼록 이걸 나눠서 한번 보시면 이 m은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리고 이 얼록은 얼로케이션이라고 우리말로 할당이란 뜻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모리 할당에 관련된 일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인자로 어떻게 할 거냐면 size of라는 이 안에다가 내가 입력한 사이즈만큼 이런 식으로 자, 메모리 안에 스택 영역이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쌓는 방식이었어요. 메인 함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스택 지역도 있지만 다른 영역도 있어요. 메모리 안에는 중간 영역이 있고 이제 중간 영역 제외하고 10이라고 있습니다. 10. 그 자료 구조에서의 10이랑은 달라요. 10이라는 공간에 할당됩니다. 얘를 쓴 순간 이 안에 있는 크기만큼의 공간이 10영역에 할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지역 변수가 할당되는 스택 영역이 아니라 힙인데, 얘네 둘의 물리 주소의 크기 차이가 크죠? 왜냐면 위에 있을수록 주소 값이 작고 밑에 있을수록 주소 값이 크니까. 맞죠? 멀어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접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접근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할당받은 공간의 주소를 얘한테 저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할당받은 주소가 포인터인 어레이에 들어있게 되는 거니까 어레이에다가 이렇게 할당받은 공간에 주소를 넣어준다면 스택에서 접근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어레이, 이 변수도 스택 지역에 생기니까 어, 얘가 어레이가 맨 처음 만들어졌죠. 이게 어레이라는 변수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힙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포인터를 배운 거죠. 이해되시죠? 포인터의 핵심이 해당 공간에 대한 첫 번째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전체 공간에 접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소 가지고 여러 가지 한 거예요. 어디에다 어떻게 만들든 첫 번째 공간의 주소만 알면 그 공간이랑 붙어 있는 나머지 공간도 전부 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이즈의 값을 100이라고 입력한다면 여기서 사이즈는 100이고 인트의 크기는 4바이트니까 400바이트 공간의 첫 번째 공간의 주소가 어레이에 저장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면 작업하는 영역이 힙이 됩니다. 힙.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메모리 얼로케이션으로 해서 할당받은 공간에 이 첫 번째 공간의 주소 있죠? 이 공간의 주소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공간의 주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근데 우리가 스캔F나 프린트F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이런 표준 입출력에 관한 헤더 파일이었죠. 마찬가지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걸 사용하려면 헤더 파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관련 헤더 파일, 그 파일의 이름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std가 스탠다드입니다. lib는 라이브러리.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작성한 채로 실행해 볼게요. 사람도 입력하라고 나와 있고, 처음엔 작은 숫자부터. 메모리 얼로케이션 됐죠? 쓰기 위해서는 이런 헤더 파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실행하고 나서 이 숫자 입력할 때 아무리 큰 숫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7만이에요. 7만. 계속 입력받죠? 이만큼의 공간을, 이만한 크기의 공간을 킴 영역에 할당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만 번 입력해야 끝날 건데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해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미리 견적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로워졌죠. 이게 이 멀록 있죠? 메모리 얼로케이션 쓰는 게 부모님의 카드를 쓴 상황입니다. 엄카, 어, 엄카 찬스 쓴 거죠. 그러면 신용카드를 썼으면 부모님 어때요? 이제 뭐 지정된 날짜에 여러분들이 쓴 만큼 입금을 하죠. 카드사에 이체하죠. 지정된 날짜에 사용금액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한 크기의 메모리를 운영체제로부터 빌려왔으면 이제 운영체제한테 반납해야 돼요. 카드사가 운영체인 겁니다. 운영체제. 반납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는 자동이체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지만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그렇지 않죠.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썼으면 프리 얘를 통해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수동으로. 그래서 이 프리라는 거는 멀록 한 번 쓸 때마다 이거 한 번 쓸 때마다 얘도 써줘야 돼요. 지금은 멀록 한 개잖아요. 그래서 프리 한 개 써도 되는데 얘가 두 개라고 한다면 프리도 똑같이 두 개 써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를 반납하는 걸 안 하게 되니까 메모리에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그 용량만큼 메모리를 계속 차지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간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속도 느려지고 프리를 해줘야 하는 이유가 성능에 있습니다. 안 해주면 이게 이 공간에 계속 가득 차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그러면 자, 이런 상황 얘는 정적 8등입니다. 크기가 스태틱이에요. 정적이다 얘는 스태틱이란 뜻입니다.
크기가 고정되어 있죠. 4바이트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이거는 이 사이즈의 값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 그러니까 런타임에 스캔프를 통해 사이즈에 이런 값이 입력되면 그때 크기가 정해지는 거니까 얘는 동적인 거죠. 영어로는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그러면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 비교했을 때, 정적 할당은 경직돼 있다면 동적 할당은 융통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주석으로 100을 써놓은 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사람 시선에서 얼마 입력할지 알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100이라고 써놨는데 막상 실행하고 나서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정적 할당의 경우 여기서 이 메인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이트 수는 4바이트예요. 인트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정적 할당이 좋은 점, 따로 바이트 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실행하면 알아서 4바이트 잡히고 이 메인 함수가 끝나면 다시 자동으로 반납돼요. 메모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만 했고 사용한 만큼 반납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냥 REPL 하나 켜가지고 코드 자동으로 생성하면은 뭐 메인 함수 안에 뭐 프린트 어쩌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변수 하나 만들어서 출력도 해보고, 그죠? 네, 그러면 정적 할당 얘는 메모리 자동 반납이고 메모리 수동 반납인데 자동이 좋을지 수동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있죠? 자동차. 예, 요즘에는 특히 국내에는 이제 수동 기어가 안 나오죠. 요즘에 다 자동으로 나와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유럽 지역은 수동이 많습니다. 자동보다. 자, 그러면 이 수동 기어가 좋을까요? 자동 기어가 좋을까요? 이것도 둘 중에 뭐가 좋다라고 얘기 못 하죠. 그 상황에 따라서 수동이 더 좋다, 뭐 자동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수동이 더 좋을 때는 엔진 브레이크 잡을 때 어, 자동은 편하죠. 그냥 그 자체로. 뭐 이런 상황에 따라 다른 것처럼 이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의 메모리 반납하는 데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으로 반납되는 건 메인 함수가 끝날 때 알아서 반납을 하지만 동적 할당은 수동이니까 풀이 써주면 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레이 1에 4라고 해놓고 자, 어레이 1 가리키는 땅이 인트 공간 4개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공간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어레이 2도 마찬가지로 인트 4개 공간의 첫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16바이트예요. 16바이트. 이런 변수가 첫 번째 공간을 통해서 모든 공간을 다 관리하는 건데 4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4에서 사이즈로 바뀐다면 실행하면 될까요? 이 REPL에서는 돌아갈 수는 있지만 원칙상 안 됩니다. 왜냐면 운영체제한테 이거 보여주면은 운영체제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면 이 사이즈라는 값이 실행해야 4가 되는 거지 실행하기 전까지 얘의 값은 정해지지 않은 쓰레기 값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 돼요. 얘는 왜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둘 다 똑같이 인트 공간 4개를 쓰려고 하는 상황인데 얘는 되고 얘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나왔으니까 얘가 되는 이유는 애초에 메모리 할당 이게 런타임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를 런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런타임 중에 메모리 할당 받기로 했으니까 실행하면서 공간을 요구하기 위해 쓴 코드라서 가능해요. 아시겠죠? 똑같이 얘도 16바이트 공간을 원했지만 견적이 안 나와서 못한 거고 요거는 알아서 런타임 도중에 얘가 운영체제한테 찾아가서 이만한 크기의 공간을 할당받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멀록 한번 썼으니까 프리로 메모리 수동 반납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이 동적 할당이에요. 수업 페이지에도 정리를 해놨어요. 정적 할당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러니까 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 메모리의 크기가 결정된 상태고, 동적 할당은 런타임, 실행 도중에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실행 도중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